클로징벨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들도 봤고 그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일 수상할 예정인 종목은 뭐가 있을지 내일장 반드시 승리할 시초가 필승주 레모니서치 이상현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없으시죠? 네, 화장도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네. 오늘 이상현 이사님 그래도 저하고는 좀 친밀한 분이니까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필승주를 저희가 이 시간에 특히 내일장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을 골라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낌새가 보였다, 좀 수상했다 싶은 하나의 필승주를 골라보자면 이상현 이사님 무엇으로 골라보시겠습니까? 먼저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배경부터 말씀드리나요?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종목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 주세요. 네네. 그럼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뭐 단기 수익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이벤트나 일정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종목인데 내일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6일간, 그러니까 10일까지 열립니다. 여기 이제 독일 미넨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터쇼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LG전자도 뭐 처음 참가하는데 이 두 기업이 참가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전장 쪽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동차가 얘기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현대차와의 관계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은 왜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가 2025년에 출시할 그 현대차 그 제네시스 GV90의 그 프리미엄 인터테인먼트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을 이제 탑재할 예정인데 이번 이제 모터쇼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V920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 반도체 여러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ARM 상장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상장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설계주가 좀 관심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도 뉴스를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또 앵커 투자자로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9월 중순 이후에 상장이 될 텐데 좀 흥행할 수 있겠구나,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암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최소한 3개월 이후에는 또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반도체 설계, 그러면 국내 기업으로 보면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이 또 좀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의 책임과 또 역할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그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그 파운드리 또 로드맵을 공개했을 정도로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좀 키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참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어떤 디자인 하우스가 일감을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또 파운드의 고객사가 그 수주한 그 칩 효율이 달라지는 점에서도 어느 때보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공정이 워낙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팹리스 고객 입장에서는 이를 파운드리 레시피에 맞게 또 전환해주는 중간자 역할, 또 이렇게 중간 엔지니어링이 필요해진 부분도 DSP가 참 중요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 지난 8월 말에 며칠 안 됐습니다. 8월 말에 정부에서는 그 글로벌 스타 팹리스 출범식이 개최가 됐는데 국내 20개 팹리스 기업을 선정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도 있었음을 보면은 이와 같은 4개의 배경이 있는 기업을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배경만 들었을 때 뭔가 자동차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도체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을 가지고 이상현 이사님이 바라는 예상하는 수익과 기간은 어떤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할 필승주인데요.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저희는 한 15%의 수익을 기대하고요. 기간은 한 2주 정도 봐보겠습니다. 과연 이 예상 수익과 기간에 충족하는 오늘의 필승주 무엇입니까?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배경을 좀 다 갖고 있는 종목인가요? 네, 그렇고 조금 이렇게 막판에 오후 들어서 2시 이후에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좀 그런 모습이 나와서 조금만 더 좀 싸게 매수
좀 저가로 끝났으면 좀 그런 이제 욕심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좀 매수세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모멘텀 이제 포인트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회사가 좋습니다. 그 ARM과 언제부터 좀 일을 했냐? 네, 2006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2006년부터 협업을 시작해서 지금 AADP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이고요. 또 15년간 TSMC 파트너였다가 2019년 이후에는 이제 삼성의 주요 또 협력사로 함께 좀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ARM 또 TSMC 이제는 삼성까지 회사가 좋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의 그 DSP가 총 9개 기업인데 그 다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와 좀 다르게 좀 강점이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최선단 공정 설계를 비롯해서 최근에 참 그 첨단 패키징 이슈가 참 중요한데 그 AD 테크놀로지가 2.5D 또 3D 패키징과 같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2030년에 매출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장기적으로 보니까 뭐 좀 너무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2025년에는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목표가 되고 있고 근데 3천억 돌파도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매출 찍었던 매출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작년 4분기부터 분기별 적자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또 고객사 발굴도 성과를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개발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 뭐 크게 실적과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수급을 말씀드리면은 7월에도 좀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기관에 50만 주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때 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크게 이탈한 것이 없을 때를 봤을 때는 기관 수급 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반에 저렇게 약간 고개 들면서 장중 거의 고점 부근인 3.93%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5,100원의 종가 형성했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 등락 순위에 AD가 보이길래 놀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AD 테크 솔루션. 다행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말고 AD 네네. 테크 솔루션이 지금 단일가로 한 7% 넘게 오르고 있고 AD 테크놀로지는 보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이제 내일 매수하면은 한 2주 정도 들고 있는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목표가 손절가도 말해주시죠. 네, 목표가는 뭐 전고점 수준 한 29,000원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22,400원인데 네. 기술적인 흐름 뭐 조금 더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조정 시에 뭐 5월달, 6월달 지난 8월달에도 그 중요한 그 121선을 항상 지켜왔어요. 이렇게 3번을 지키고 다시 올라온 부분도 봤을 때는 참 중요한 곳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나온 점도 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내일의 시초가 필승주로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도 필승주가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은 예상 수익률이 얼마인지 또 얼마 정도 보유해야 될지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희 이사님이 고른 종목은요. 14%의 예상 수익률을 갖추고 있고요. 기간은 20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단기간 앞서 이야기했던 AD 테크놀로지도 2주, 이번에도 20일이면 한 2, 3주 정도 내에 무언가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배경부터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인가요? 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인데 그 지난주 주 후반 이후에 그 현대차가 그 이제 자율주행 레벨 3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가 시속이 60km가 아니고 이제 80km로 맞아요. 네, 이제 뭐 연말에 이제 상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좀 상승을 했었죠. 예, 그 부분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투자한 기업 중에 그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연말에 또 이제 로봇 택시를 이제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제 24시간 또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허용이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난 7월 중순에는 이제 머스크가 연말까지 자율주행 4 레벨 이상의 좀 완성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이제 기아의 그 EV9 GT도 또 이제 연말에 레벨 3 80km로 또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연말로 갈수록 좀 자율주행 이슈가 좀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요 배경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아무리 봐도 넥스트인데, 넥스트 칩인데 정답이라고 말해주세요. 제발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맞는지 이상희 교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네, 글자 수는 맞습니다. 네 글자인데 네. 퓨런티어. 글자 수만 맞으면 뭐가 좋아요? 네, 그럼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네. 네, 퓨런티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일단 실적이 좋은 회사다. 네, 뭐 이쪽 종목군들 중에 좀 적자를 보이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실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308억 원이었는데 작년 한 해 매출이 269억 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매출을 반기 매출로 넘어섰다라는 거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용 장비 매출 비중도요.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정장 쪽에 참 중요한 회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또 센싱 카메라 이제 모듈 쪽인데 이쪽이 테슬라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도 되고 좀 기술력도 되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뭐 양산 수주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의 생산, 양산이 시작되는 게 2025년이거든요. 근데 2025년에 또 양산을 하고 또 이제 투자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제 수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 기대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오늘 장은 소폭의 내림세로 장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 유지하지 못하고 파란불로 마감이 됐어요. 3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시외에서는 살짝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 내일장 시가에 공략한다면은 목표 주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목표가는 35,2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종목군들이 또 한번 움직이면 지난주 금요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시장이 좀 쏠림이 심한 게 좀 특징이기도 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수급이 쏠리는 것을 봤죠. 그래서 뭔가 이슈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좀 염두를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필승주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D 테크놀로지, 모터쇼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또 워낙 최근에 핫하니까 그쪽에서 접근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퓨런티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벨 플러스 새 단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한 첫날이었습니다. 약간의 미숙하기도 했고요. 좀 진행상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신 적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내일 또 찾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